갑질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자는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가해자는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들에게 심하게 이유 없이 피멍 들도록 당한 피해자들만 무당집 찾아와서 펑펑 울고요, 그 응어리 치료받으러 정신과 병원에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생 망치기 전에 손절해야 할 인간의 특징들이에요. 제목이요. 마지막 촬영에 거의 근접하니까 이제 저도 좀 지치네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자연인으로 산속에 틀어박혀 살지 않는 한에는요. 그런데 어떤 인성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장밋빛 인생으로 전환돼 갖고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끝없이 추락하여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인연 따라 흥하고 인연 따라 망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는 멸치똥만큼도 되지 않고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만 입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요. 요즘 유행어죠. 근데 대체로 듣는 사람에게는 심한 상처가 되어 가슴에 피멍이 들지만, 정작 가스라이팅을 자행하는 당사자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이 한 행동의 심각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 먹고 편하게 밤에 두 다리 쫙 펴고 꿀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말이 있죠.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하나 던졌는데, 던진 사람은 장난으로 던졌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치명상이 돼갖고 즉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손절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유형은요,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지인관계, 동창, 상사와 부하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친인척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고부관계, 거래관계,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 형제관계 등 실제로 다양합니다. 굳이 나누어 보자면 핏줄이나 혼인관계로 연결된 관계는 단칼에 끊어내고 안 보는 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코로나 대유행기에 우리가 뭐 했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은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무자르듯이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친인척이나 혈연 뭐 이런 관계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관계나 이런 거 후천적으로 맺은 관계는 무자르듯이 자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성은 관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절대 안 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악인에게 조종을 당하느냐는 조종당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착하고 선량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요,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은 우리가 정상이라면 마땅히 고민하는 것들, 즉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옳고 그름의 빈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요, 흔들리는 여러분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조정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이 최 과장, 착한 사람들은 꼭 한 입으로 두 말하더라? 라고 악인이 말한다면, 이 말의 속뜻은요, 넌 무조건 입 닥치고 내 말에 따라야 해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즉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양심의 약한 부분을요, 공략해갖고 조정을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절대적 선을 향한 복종에 기초한 종교적인 양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심리학에서의 양심을 뜻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즉 사랑의 바탕을 둔 의무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기초를 둔 프로이드의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자아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심층 분석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에 조종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양심 때문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고, 악인들은 우리의 이 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악인들은요, 양심이 없고 내면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타인의 마음을 짓이겨 놓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설이라고 그러죠. 권위적인 악인들이 좋아하는 1순위는 착한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양심 없는 이런 악인들은요, 이런 선함을 가장 멍청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악인이 권위까지 손에 쥐게 되면은요, 본인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괴롭히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당신을 흔들어대는 가스라이팅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교묘한 술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지심리학 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가스라이팅적인 말에 바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심호흡을 하고요, 숨을 고른 뒤 오히려 되묻고 받아치라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의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적 공격에 길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걸러내야 하는 인간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해도 인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멸치똥만큼도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만 입게 될 테니까요. 마치 무당생활 11년을 지내오면서 내가 겪었던 손님들 중 최악이었던 옥천육 씨 어떤 육가성을 쓰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도 분이 안 풀려요. 자, 첫 번째,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입만 열면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집에 금송아지도 있었고 이렇게 잘 나갔어 하는 식으로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로 미래에 대한 이런 사람은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며, 현실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고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발전이라고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사람과 교류하는 당신의 인생도 피곤해지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의 여행 가는데 그 사람의 길동무 내지는 여행 파트너 되어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전되는 인생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부자랑 어울리면 부자가 되고, 깡패랑 어울리면 깡패가 되고요, 뽕쟁이랑 어울리면 마약사범이 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입만 열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우리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힘들게 노력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성공의 단맛을 맛보지 못한 패배주의자입니다. 본인이 멋진 삶을 살거나 성공할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저주 비슷한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은 개소리로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입이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가수도 죽는다는 노래만 연거푸 부른 가수들은 이상하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매사에 불만 불평이고 행동은 없는 사람. 자신이 처한 그 어떤 모든 상황하고 조직, 단체, 주변 사람 등 모든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싫고,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도 다 싫고, 자신의 수입도 싫고, 자신의 가족도 다 싫은 현실 부적응의 인간으로 불만만 많아 항상 오리주둥이처럼 입은 툭 튀어나와 있고, 정작 몸을 움직이는 행동은 하지 않고 겨울잠 자는 곰이나 어떤 그런 동물들처럼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등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 핑계의 고수죠. 네 번째, 자신이 잘못한지도 잘 모르는 사람과 잘못을 알고도 인정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이 더
큰 문제인 것이며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갖고 타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버티면서 부끄러움을 피하고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의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범죄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5번째,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고요.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려는 사람. 자, 정치는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사업이든 정치든 사회문화 활동이든 간에 인간 세상의 모든 활동은요,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6번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1분 1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의지가 없으며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치면 하는 시간이 이제 촉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유독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마치 하찮은 말을 하는 것처럼 성의 없이 바라다 보거나 말하는 중간에 말을 탁 가로막거나 다른 주제를 꺼내서 말을 막거나 또는 기분 나쁜 웃음으로 대화를 확 중단시키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8번째, 욱하고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화를 내고요.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 최우선시 돼가지고 화부터 내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과도 부닥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욱하는, 화내는, 감정 풀이하는 거 받아주는 그 상대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만만한 화풀이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한 후 당신을 화풀이의 대상쯤으로 여긴다면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신이 계속 참아주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욱하고 성질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화풀이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9번째,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기애가 없는 막가파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욕먹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남의 삶도 함부로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심 제로의 인간. 사람이 동물하고 틀린 게 뭘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타입으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와의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그 사람한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마치 당신이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상식과 논리에 결핍이 있는 사람. 외계인처럼요, 진짜 무슨 말을 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평양이라고 대답하는 식의 유형이죠. 마치 외계에서 온 외계인처럼.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각하게 사고를 칠 확률이 큰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12번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피노키오 같은 인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필요한데 자기 자신의 뿌리인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인간으로 이것은 심각한 인성의 문제이고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심한 거는 거짓말쟁이로 끝나지 않고 정신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기인 사람은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 그걸 진실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인간인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이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극심한 다혈질 성격.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자기 기분에 뒤틀리면 욱해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걸 집어 던진다든가 뭘 깨부신다든가 이런 감정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젠가는 시한폭탄 터지듯이 터집니다. 지금은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디 술 먹으러 가거나 밥 먹으러 갔다 옆자리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이 패싸움이나 심한 폭력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갑질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자는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가해자는 밤에 2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들에게 심하게 이유 없이 피멍들도록 당한 피해자들만 무당집 찾아와서 펑펑 울고요. 그 응어리 치료받으러 정신과 병원에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